자, 시장은 점점 양극화됩니다. 왜? 오르는 곳은 왜 오르고요? 떨어지는 곳은 왜 떨어질까? 항상 이 양극화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양극화 시장에 이것만 봐라.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자꾸 이렇게 차별화되고 양극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주택 보급률과 인구를 보면 되거든요. 주택 보급률, 이게 과거에는 우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던 시절 어마어마했죠. 한 집안에 뭐 8명도 있었고요. 이 자식들이 8명, 7명, 또 10명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참 꿈 같은 시절입니다만, 자, 인구가 급등 폭발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부족하고 인구가 급등했던 과거에는요, 모든 지역의 부동산은 다 올랐던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그때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하방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일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당시에는 모든 지역을 안 가리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다 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 제가 앞으로는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감소한대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이제는 인구가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31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죠. 통계청 인구 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주택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다. 지금은 일단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거의 104%에 육박하니까 100%가 일단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집을 사줄 수요도 많지 않고요, 옛날같이. 그리고 집도 이제는 옛날같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을 다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여기는 내가 좋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난 여기 들어가 살 거야. 그런 동네에 집들만 사줄 거 아니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이 크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는요, 양극화가 갈수록 커진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산업구조,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 왔듯이 제조업 구조, 이 산업구조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왔잖아요. 4차 산업구조로. 이렇게 되면요, 모든 그런 직종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한 군데 모여 있어야,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집중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요, 여기 있죠.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들이 일단 대도시에 많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는 점점 한 곳에 일자리들이 모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보다 학군이라는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특히 또 그게 더욱더 강합니다.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떨까요? 미국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저는 이제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내가 딱 나오면은 항상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들, 이런 환경같이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도심이라는 거죠.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이래서 도심 집중하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이익을 냈던 분들,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지방이나 다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다 났어. 이런 과거의 투자 계획은 이제 모두 잊으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과거와 미래는 앞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옛날과 같은 패턴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래의 부동산은 어때요? 앞으로 부동산은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 가격이. 그렇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오를 수 있는 가치가 특별히 없는데 그렇게 계속 안 올랐는데 갑자기 막 올랐어. 한 1억 올랐다. 만약에 아파트든 뭐든 간에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다 좋았기 때문에 오른 것뿐이지 그게 특별한 가치가 갑자기 생겨서 없던 가치가 생겨서 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것.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입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 주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죠. 반대로 수요는 작은데 공급이 많아. 오히려 공급이 이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배제를 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의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 그 지역에 들어가 살고 싶어?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선호도 높은 지역을 무조건 가면은 실패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선호도 높은 곳, 누구나 가고 싶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못 갈 뿐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호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그 상태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면 가격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안 오르죠. 오를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호재가 있다는 의미는 그 지역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건 뭐예요? 이런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재개발. 이거는 직접적인 변화죠. 이 동네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면 나중에 가치가 크게 바뀌겠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일자리도 두 개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저가의 일자리가 있죠. 저가의 일자리.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뉴욕의 맨하탄을 생각해 보면 알죠? 맨하탄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직장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해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하철 예정 지역, 이미 지하철이 들어와 있다. 이 교통망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집값을 끌어올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세권이라면 반드시 내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그 가치는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요.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재개발 가능 지역은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일자리가 내가 사는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는 건 간접적인 변화. 지하철 생기는 거 간접적인 변화. 어쨌든 이런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면은 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광역시 대전이면 대전,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이 지자체의 핵심 사업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사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곳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상위 이 계획이거든요. 제일 높은 계획. 거기서 밑으로 도종합계획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지자체에서 세부계획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2030년도까지. 2030 기본계획에 어떤 지역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선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 어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투자할 때 항상 어디다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는요.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 몇 프로 나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억을 투자해서 2억 이익이 난다. 이거 몇 프로입니까? 10억 투자해서 2억이 이익이 나면은 요거 2억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익이 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나서 2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10억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10억, 내 돈 10억이. 그러면은 20%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그렇죠? 자, 반대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세 끼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 100%.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항상 숲을 봐라. 전체적인 걸 봐야죠. 멀리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세세히 나무, 개개의 나무를 봐야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은 전체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는 단기간에 어떤 대책, 뭐 완화 대책,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규제책 이런 것들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그 숲을 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지혜를 길러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제가 늘 얘기했죠. 추세가 앞으로 올라가는 추세냐 지금 떨어지는 추세냐를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 유동성이 살아있냐 유동성이 꺾였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자, 유동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요. 부동산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유동성이 확 줄어요. 돈이 시중에 마르는 거죠. 점점.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유동성이 감소한다더라.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더라.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동결일까요? 지금 현재 동결했죠? 그럼 앞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리는 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강의할 때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얘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압박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꺾이지 않는다는 거. 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명언. 무위란 이거 마치 무슨 철학적인 말 같은데요. 무위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고 무위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몰라.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기회를 놓쳐요. 잘 모르고. 그런데 기회를 놓쳐서 계속 놓치다 보면은 아예 이제는 할 엄두조차 안 나거든요. 항상 우리는 늦었을 때가 빠를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부동산 투자 시작을 했을 때 옛날엔 자고 나면 1억 올랐는데 이제는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자고 나면 1억 오르던 시절하고 똑같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25년 하면서 경험상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어떤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확신을 길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공부가 충분히 되셔서 재테크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